제49화 정체를 숨겨라. 1. 헉! 대체 무슨 일이야? 탕명과 마연지가 무당 도사들을 데리고 천마방에 들이닥치자 졸개들이 놀라서 허둥댔다. 저거 무당파 도사들이잖아. 무당파! 무당파가 여긴 왜 온 거지? 훗, 무지랭이 놈들. 유사진의 눈에 천마방 졸개들은 숫자만 많은 비렁뱅이로 보였다. 그래서 졸개들이 우글거리는 천마방에 들어섰어도 그의 거만한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다. 천마방 졸개들은 유사진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수군거렸다. 방주님, 표정이 안 좋네. 혹여 저자들에게 잡혀온 건가? 잡혀왔다고? 그럼 우리는 어쩌지? 저놈들과 칼질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무당을 상대로 싸워봐야 개죽음 당할걸? 그럼 어쩌지? 얼핏 보면 마연지와 탕명이 천마방으로 한 무리의 손님을 이끌고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졸개들은 어찌 행동할지 몰라하며 탕명과 마연지의 눈치만 살폈다. 졸개들이 천마방 실세로 자리 잡은 장로 나도간을 쳐다보았다. 탕명의 총애를 받는 나도간이 나서라는 뜻이었다. 흠흠. 자신에게 졸개들의 시선이 쏠리자 나도간이 졸개들을 대표해 마연지에게 슬며시 다가와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마연지가 한쪽 눈을 찡긋하고는 너스레를 떨었다. 대무당파 도사님들께서 천마방과 교류차 들르셨어요. 오늘 거하게 한잔할 것이니 대청에 한 상 차려줘요. 나도간은 지금껏 눈치 하나로 살아왔다. 그는 마연지의 마음을 꿰뚫어 봤다는 듯 얼른 한쪽 남은 누나를 찡긋했다. 잘 알아모시겠습니다. 나도간이 명을 받고 졸개들을 데리고 사라지자 마연지가 뒤돌아서며 물었다. 바로 밀실동굴로 갈 거죠? 마연지는 유사진의 반응도 확인하지 않고 밀실동굴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연지의 대찬 행동에 유사진도 살짝 놀랐다. 참으로 묘한 년이군. 어떻게 어린 계집애가 흙도무리의 우두머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 유사진은 마연지가 정말로 천마방 주인 노릇을 그럴듯하게 하자 마연지를 다시 볼 수밖에 없었다. 유사진이 마연지의 뒤에 바짝 붙어 넌지시 물었다. 마연지라 했던가? 마연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네. 유사진이 능청스럽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무섭지 않으냐? 유사진을 꼬나보는 마연지의 눈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을 수 없다. 무섭냐고요? 뭐 도사님이 괴물이라도 되나요? 괴물? 하하하. 유사진이 호탕하게 웃었다. 유사진은 무당파에 입산한 후부터 지금까지 남자들과 생활하며 무예만 닦았다. 유사진은 비록 마연지가 흑도 천마방 사람이지만 이쁘장한 마연지의 당돌한 행동에 흥미가 당긴 것이다. 유사진이 어찌 생각하던 마연지는 하고 싶은 대로 말했다. 무당 도사님, 난 미치광이 마공과 함께 밀실동굴에서 4년이나 살았어요. 마공 알죠? 저기용의 사부. 마공. 유사진이 마공을 왜 모르겠는가? 17년 전. 그때 무당은 지금과는 달랐다. 장문 장사붕은 무림의 적수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존재였고 무당의 정예인 무당오협이 명성 또한 대단했었다. 그 시절 유사진은 무공 실력이 부족해 무당오협에는 끼지 못하고 무당에 갓 입문한 어린 제자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았었다. 유사진은 그날 밤의 대결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무시무시한 마공과 장문 장사붕과의 대결. 그 세기의 대결을 바로 눈앞에서 볼 기회가 있었다. 초승달이 떠서 주위가 더욱 스산한 밤이었다.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장문 장사붕은 그날 마공과의 대결에서 한 끗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다. 유사진은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 유사진에게 마공이란 인물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마공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고 무공 또한 그의 얼굴처럼 살벌했다. 마공이란 말에 유사진의 표정이 굳어버리자 마연지가 피식 웃었다. 어라, 놀라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마공은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모르죠. 혹시 마공 귀신이 밀실동굴에 남아있을지.
마연지가 자신을 놀리자 유사진은 과거의 기억을 떨치고 현실로 돌아와 짐짓 여유를 부리며 물었다. 내가 마공과 살았다는 게 정말이냐? 유사진이 유독 마공에게 관심을 보이자 마연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뺏겼던 선수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요. 같이 살았죠. 10살 때부터 마공과 저기용의 시중을 들었으니까 4년 넘게 함께 살았죠. 내가 마공의 시중을 들었다고? 어린 계집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이유를 유사진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유사진이 탕명을 흘기 쳐다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럼 저놈도 마공의 시중을 들은 것이냐? 마연지는 순간 움찔했지만 얼굴빛은 변함이 없었다. 아니요. 객잔 점소이가 왜 마공의 시중을 들겠어요? 마공은 남자가 주변에 얼씬거리는 걸 싫어했어요. 늘 여자가 시중을 들었어요. 그래? 이상하네. 마연지의 대답에 유사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탕명에게서 묘한 마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탕명은 유사진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꼈다. 하지만 유사진의 목표는 밀실동굴이니 일단 잠자코 지켜보기로 했다. 밀실동굴 앞에 도착하자 마연지가 주저없이 동굴 문을 열어젖혔다. 동굴이 좀 깊어요. 중간에 석굴이 있는데 거기가 마공과 저기용이 살았던 방이에요. 동굴은 껌껌하고 습했다. 깊고 어두운 동굴에서 차디찬 한기가 뿜어져 나왔다. 살짝 긴장한 유사진은 동굴 입구에 멀뚱히 서 있는 마연지에게 명했다. 내가 앞장서거라. 마연지가 피식 웃었다. 왜요? 마공 귀신이라도 나타날까봐 그래요? 뭐시? 유사진의 눈에 노기가 스치자 마연지가 바로 꼬리를 내렸다. 알았어요. 농담이에요. 따라오세요. 마연지가 앞장서자 탕명이 마연지에게 바짝 붙으며 속삭였다. 연지, 성질 돋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 근데 우습잖아? 죽은 마공이 아직도 무섭나 봐. 마공은 비록 죽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었다. 앞장서 거침없이 걷던 마연지가 멈춰섰다. 여기에요. 여기가 마공과 저기용이 살던 방이에요. 음침한 동굴방에는 단출한 세간이 있고 퀴퀴한 냄새도 났다. 여기서 사람이 살았다고? 모사가 미간을 찡그리며 코를 막고 말했다. 유사진은 긴장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제자들과 석굴 안을 살폈다. 마연지가 피식 웃었다. 크. 마연지가 웃자 탕명이 마연지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연지, 왜 또 그래? 웃기잖아. 마공은 죽었는데 저리 조심하는 게. 넌 웃기지 않아? 조용히 해. 마연지가 탕명의 귀에 대고 다시 소곤댔다. 저 도사는 마공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쫄았지. 근데 저놈이 그걸 알면 까무러치겠지? 뭘? 자기 등 뒤에 작은 마공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놀라겠어? 크크, 그건 그렇네. 마공의 손에 패배한 무당 장문 장사붕의 제자들이 지금 마공이 살던 밀실동굴에 와 있다. 어찌 보면 마공의 제자이기도 한 탕명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마연지의 말을 듣고 보니 탕명도 우스웠다. 이리저리 뒤졌으나 역시나 유사진과 무당 제자들은 석굴에서 별다른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머쓱해진 유사진이 마연지에게 물었다. 이곳이 전임 방주들의 무덤이라 했더냐? 그래요. 동굴 끝에 가면 전임 방주들의 해골들이 있어요. 해골? 마연지의 말에 유사진이 살짝 놀라며 물었다. 그럼 마공의 해골도 있느냐? 아마도? 유사진은 애써 태어난 기색을 보이며 명했다. 앞장서거라. 그래요. 어차피 동굴 끝까지 가야 이 소란이 끝날 것이다. 마연지가 횃불을 들고 앞장섰다. 동굴 끝에 다다르자 소름 끼치는 해골 여러 개가 눈에 들어왔다. 샅샅이 뒤져라.
유사진의 명이 떨어지자 무당 제자들은 검을 뽑아들고 거칠게 여기저기 찔러대며 뒤지기 시작했다. 의심스러운 곳은 검을 휘둘러 찌르고 파헤쳐 보기도 하며 한동안 동굴 이곳저곳에 생채기를 내었다. 그러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제자 하나가 유사진에게 다가와 아랬다. 창문! 별것 없습니다. 후유. 마연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안타깝다는 듯 바닥에 절을 하며 소리쳤다. 조상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디 이 무례를 용서하세요. 이 마연지가 오늘 밤 후하게 제사를 올리겠나이다. 이곳은 천마방의 무덤이라 하지 않았던가. 자칭 돌을 닦는 도사들이 남의 무덤을 파헤친 걸 비꼬는 말이었다. 마연지가 조상을 들먹이자 유사진은 멋쩍은지 소리쳤다. 그만하거라. 제자들을 멈춰 세운 유사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언가 꼭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영 찝찝했다. 제기라! 모사는 다뭉에게 망신당하고 밀실동굴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자 짜증이 나서 맨 앞에 놓여있던 해골 하나를 걷어찼다. 모사의 발길질에 날아갈 줄 알았던 해골이 바닥에 붙은 채 박살이 났다. 어라? 이상했다. 모사의 얼굴에 한 가닥 의문이 피어올랐다. 그는 고개를 비스듬히 하고 다음 해골을 걷어찼다. 이번 해골도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붙어 박살이 났다. 정지. 유사진의 명에 모사가 발길질을 멈추었다. 뭔가 이상하군. 유사진은 해골들을 유심히 살피고 서너 걸음 뒷걸음질 쳤다. 주변을 살피는 유사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모사가 바짝 다가왔다. 장문, 뭔가 이상합니다. 왜 해골들을 바닥에 붙여놨을까요? 무공은 형편없었으나 머리는 빨리 돌아가는 모사였다. 유사진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래.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모사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위신을 만회하려는 듯 해골 주위를 돌며 예리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때 모사의 눈이 한 곳으로 집중됐다. 장문, 찾았습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해골들의 눈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사의 손가락이 커다란 종유석을 가리켰다. 순간 마연지가 흠칫하여 탕명을 바라봤다. 종유석을 발견했다면 천마신공을 숨겨둔 곳도 곧 발견될 것이다. 그런데 탕명의 표정은 태연했다. 마연지의 우려와 달리 탕명은 괜찮다며 눈짓을 보냈다. 저 새끼. 그래도 나름 쓸모 있는 놈이네. 탕명도 살짝 놀라기는 했지만 오히려 흥미롭게 유사진과 모사의 행동을 지켜봤다. 유사진도 모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종유석을 보자 이내 알아차렸다. 그렇군. 모사는 잽싸게 종유석을 만져보며 주위를 살폈다. 순간 모사의 눈이 번뜩거렸다. 분명 있어야 할 것이 없다. 종유석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는 당연히 석순이 자라고 있어야 하는데 그 석순이 없다. 장문, 석순이 자라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군가 파헤쳤던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땅을 파헤쳤다고? 그랬다. 탕명과 마연지는 천마신공을 발견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했다. 횃불을 들고 파헤친 곳을 살펴본 유사진의 눈빛이 마연지에게 꽂혔다. 이 안에 뭐가 있었지?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50화 정체를 숨겨라. 유사진과 모사는 결코 평범한 놈들이 아니었다. 해골들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내 해골이 가리키는 종유석을 찾아냈다. 석순이 없는 것을 발견한 모사가 바닥이 파헤쳐진 흔적도 발견했다. 이 안에 뭐가 있었는지 물었다. 유사진이 재차 물었으나 마연지는 오히려 눈꼬리를 치켜뜨며 황당해했다. 거기 뭐가 있었는지 내가 어찌 알겠어요? 그리고 무당파는 어찌 이리 무례하죠? 왜 애꿎은 해골은 박살내고 그래요? 이 해골들은 천마방 전임 방주들의 것이라고요. 도가를 숭상하는 무당 제자들이다. 천마방이 아무리 흙도 물이라지만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상하게 했으니
분명 무당파 제자들이 할 행동은 아니다. 정말 이 아이와 상관없는 일인가? 마연지가 자신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되레 화를 내자 유사진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딱히 어쩔 도리가 없다. 유사진이 눈짓하자 모사가 땅을 팠다. 땅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흙이 단단하지 않은 것이 누군가 한번 파헤쳤던 게 분명했다. 장문, 누군가 선수를 친 것 같습니다. 결코 오래전 일이 아니다. 유사진이 의심 가득한 얼굴로 마연지와 탕명을 바라보았다. 이것들이 뭔가 알고 있을 텐데. 그러나 마연지와 탕명의 표정에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없다. 유사진은 잠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저것들이 분명 뭔가 알고는 있을 것이다. 하나, 여길 더 뒤져봐야 얻을 게 없다. 유사진이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탕명이 유사진에게 다가서며 투덜거렸다. 배고파요. 난 점심도 못 먹었어요. 아이들을 힘으로 눌러봐야 얻을 게 없다. 무당파의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 유사진은 당장 원하는 대답을 얻기 힘들다는 생각에 얼굴빛을 온화하게 풀었다. 그러고 보니 밥 먹을 시간이군. 마연지, 우릴 위해 한 상 차려준다고 했었나? 매섭게 추궁하던 유사진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자 영리한 마연지는 금방 낌새를 알아챘다. 음흉한 놈. 작전을 바꿨네. 뭔가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겠지? 아무것도 모른 척 마연지가 능청을 떨었다. 그럼요. 우리 천마방 음식 맛이 꽤 괜찮아요. 지금쯤이면 거의 준비가 됐을 거예요. 음침하고 스산한 동굴을 더 뒤져봐야 나올 것이 없다. 유사진은 동굴을 뒤지는 건 포기하고 마연지를 따라 대청으로 발길을 돌렸다. 대청 마당에서는 나도간이 거나하게 한 상 차려놓고 탕명과 마연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와, 천마방을 우습게 보았던 무당 제자들은 차려진 음식들에 적잖이 놀랐다. 음식을 절제하는 무당에서는 좀처럼 맛볼 수 없는 푸짐하고 기름진 음식들이었다. 제법이군. 이왕 이렇게 된 거 제자들 배부터 채우자.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하게 준비됐다. 유사진은 제자들이 편히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자, 맘껏 즐겨라. 예, 장문. 대부분 젊은 무당 제자들이다. 유사진의 허락이 떨어지고 눈앞에 술과 진수성찬이 펼쳐지자 모두들 허리띠를 풀고 한껏 즐겼다. 크아! 천마방 대청은 무당파 제자들이 장악했다. 애꾸는 나장로는 무당 제자들이 실컷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술과 음식이 끊이지 않게 신경 썼다. 얼큰이 취한 유사진이 뻘쭘한 얼굴로 앉아있는 탕명에게 물었다. 그래, 내 이름이 탕명이라고? 네. 그런데 넌 왜 따라온 거냐? 둘이 무슨 사이야? 마연지가 얼른 끼어들며 눈을 흘겼다. 남녀간에 뻔하지 뭘 물으세요? 그런데 도사님은 결혼은 했나요? 뭐라? 당돌한 마연지의 물음에 유사진의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참으로 맹랑한 계집이군. 무당에는 두 종류의 도사가 있다.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도사가 대부분이고 결혼하는 도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장문을 노리는 유사진은 결혼할 생각은 이미 접은 지 오래였다. 어린 마연지의 당돌한 질문에 유사진의 얼굴이 살짝 상기됐다. 그러나 술기운으로 벌개진 얼굴이었기에 별로 티나지 않았다. 유사진이 마연지에게 말했다. 결혼 안 했는데? 마연지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군요. 그런데 고귀하신 도사님이 어찌 남녀 사이를 물으세요? 우린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가는 곳에 탕명도 함께 가야죠. 마연지의 딱 부러진 대답에 유사진은 할 말을 잃었다. 요것이 꽤 당돌하네. 하긴 그렇지. 삼성산 절벽에서 사부를 잃은 놈이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와서 점소히 노릇을 하고 요 맹랑한 계집애와 정분이 났겠어? 유사진은 탕명이 조금 의심스러웠으나 자신이 찾는 탕유의 아들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탕명과 마연지도 긴장했었는지 뱃속이 허했다.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일단 든든히 먹어두어야 했다. 배가 불러오자 탕명은 아까부터 궁금해하던 것을 물었다. 장문, 장례식 날 살인을 저지른 흉수의 흔적은 찾으셨나요? 탕명은 유사진이 장문이 아닌 걸 알지만 제자들처럼 장문이라 불러줬다. 유사진은 탕명에게 장문 소리를 들으니 썩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그렇지. 너도 장례식 날 무당에 있었으니 그 일을 알고 있겠지. 아쉽게도 아직 흉수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다. 참으로 신출귀몰한 놈이야. 탕명의 예상대로 무당은 흉수에 관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역시 이놈들은 흉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 탕명은 자소궁 대청에서 보았던 사내가 다시 떠올랐다. 그런데요. 무당파는 정파의 으뜸 문파로 협의나 도의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흉수가 어찌 무당파 제자인 유삼봉에게 원한을 품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유사진은 탕명이 무당의 명성을 운운하자 뜨끔했다. 방금 자신들이 남의 무덤에 침입해 유고를 상하게 했으니 듣기 거북한 질문이었다. 탕명의 말에 유사진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다. 유사진이 탕명을 보며 물었다. 너는 흉수가 유삼봉에게 원한이 있어 이를 저질렀다는 것이냐? 그렇죠. 유삼봉에게 원한이 없다면 왜 하필 걷지도 못하는 유삼봉을 해치고 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무당의 원한이 있다면 경고나 선전포고 같은 흔적을 남겼겠지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지금껏 유사진과 진사룡은 흉수가 무당의 적이라 생각했었다. 그렇기에 도통 흉수의 정체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사건이 단순히 유삼봉에게 원한이 있는 자의 소행이라면 일은 오히려 간명해진다. 뜻밖에도 점소의 말에 머릿속의 안개가 조금은 걷혔다. 유사진이 탕명에게 물었다. 그럼 내 생각에는 흉수가 처음부터 유삼봉만을 노렸다는 것이냐? 당연하죠. 내가 흉수라고 생각해봤거든요. 유삼봉이 멀쩡히 돌아다녔다면 산문 밖에서 유삼봉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위험을 무릅쓰고 무당에 침입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유삼봉은 다리를 못 쓰니 밖으로 나올 일은 없고 원한은 갚아야겠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흉수가 무당에 침입한 거겠죠. 유사진이 탕명의 말에 고개까지 끄덕이자 듣고 있던 모사의 눈빛이 흉악해졌다. 모사는 늘 자신이 유사진의 두뇌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어린 탕명의 말에 유사진이 귀를 기울이자 배알이 꼬였다. 야, 이 녀석아. 어린 내깐 놈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모사가 갑자기 화를 내자 탕명은 어이가 없다. 뭐라고요? 그럼 어린 사람은 생각도 못해요? 모사는 오늘 되는 일이 없다. 다뭉에게 망신을 당한 일 때문에 화를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점소이에 불과한 탕명이 무당일에 이러니 저러니 의견을 내자 화가 치밀었다. 게다가 유사진이 탕명의 말에 수긍하는 것 같아 기분이 더러웠다. 모사는 다뭉에게 당한 수모를 풀 상대가 필요했다. 너, 이 새끼, 정체가 뭐야? 안 그래도 아까부터 내 놈이 수상했어. 모사가 검을 뽑아 들고는 대청 마당에 내려섰다. 야, 이리 나와. 탕명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왜요? 닥치고 이리 나와. 우리는 저기용의 제자를 찾고 있다. 내 놈이 그 놈이 아님을 증명해라. 탕명이 어이없는 얼굴로 유사진을 바라보았다. 모사의 행동은 누가 봐도 황당했기 때문이다. 마연지의 눈꼬리가 치솟았다. 아니, 하도 보고 싶다고 우겨서 밀실동굴도 보여주고 음식도 대접했는데 정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탕명이 그걸 증명해야 하죠? 마연지가 눈꼬리를 치켜뜨며 항의했지만 정작 유사진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별 반응이 없다. 사실 유사진도 탕명이 수상했었다. 이참에 의혹을 풀면 그것도 나쁠 것이 없다. 상황이 이리 되자 탕명은 살짝 당황스러웠다. 이것들이 객잔에서부터 밉상짓을 했던 모사와 시원하게 칼질 한판 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그러나 탕명이 태청검법을 사용하면 모사는 몰라도 강호의 경험이 많은 유사진은 탕명의 검수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 되면 탕명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이다.
잠시 눈알을 굴리던 탕명이 천천히 대청 마당으로 내려섰다. 마연지가 탕명을 따라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탕명. 괜찮겠어? 응, 걱정 마. 마연지를 안심시킨 탕명이 당당히 어깨를 펴고는 모사를 응시했다. 좋아요. 전 그렇다면 내가 상대해 줄게요. 하지만 검이 없네요. 나는 내 검이 아니면 안 쓰거든요. 검을 객잔에 두고 왔으니 저는 맨손으로 하죠. 뭐라? 이 녀석이 감히! 점소이 나부랭이가 자신의 검을 상대로 맨손으로 상대하겠다니 모사는 어이가 없었다. 단칼에 탕명의 모가지를 내리치고 싶었으나 차마 맨손인 소년을 상대로 무당파 제자가 그럴 순 없다. 모사, 검을 거둬라. 유사진이 찡그리며 말했다. 모사는 오늘 2번이나 유사진에게 제지당했다. 한 번은 서생 같은 다뭉을 상대할 때였고 이번엔 가짜는 객잔 점소이다. 어쩌겠는가? 상대가 검을 안 쓰겠다는 것을. 좋다. 맨손으로 때려 죽이면 더 통쾌한 일이지. 검을 도로 검집에 꽂은 모사가 죽일 듯 탕명을 노려보았다. 탕명은 당연자에게는 검술만 배웠고 다뭉에게 며칠간 월화권법 몇 초씩을 배웠을 뿐이다. 게다가 실전에 사용해 본 적도 없다. 설마 맞아 죽게 하겠어? 탕명이 주먹을 불끈 쥐며 다뭉에게 배운 월화권법 자세를 취했다. 탕명이 제법 그럴듯한 자세를 취했으나 사실 좀 엉성했다. 이를 본 모사의 입꼬리가 말려 올라갔다. 어디서 몇 수 배우긴 했군. 20대 후반인 모사는 이미 10여 년간 무당권법을 익혀왔다. 그렇기에 객잔 점소이 따위는 결코 자신의 상대가 안 된다고 확신했다. 모사가 두 주먹을 야무지게 쥐고는 탕명의 허점을 노려보았다. 잔뜩 화가 난 모사의 주먹이 탕명을 향해 세차게 날아들었다. 탕명은 가볍게 몇 걸음 물러서며 모사의 주먹을 피하고 주먹을 날렸다. 유사진은 탕명이 가볍게 모사의 주먹을 피하는 것을 보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저놈이 다뭉이란 자에게 권법을 배웠군. 유사진은 탕명의 권법이 어설프기 짝이 없었기에 곧 모사의 주먹에 쓰러질 거라 예상했다. 이놈이! 그랬다. 자신의 선공이 무의로 끝나자 바짝 약이 오른 모사가 내력을 한껏 끌어올렸다. 탕명은 실전 경험이 없다. 한 번은 요행히 피했지만 곧바로 날아드는 날카로운 모사의 주먹은 탕명의 가슴에 적중됐다. 예. 뒤로 두 걸음 밀려간 탕명이 고통스러워하자 마연지가 놀라서 소리쳤다. 탕명.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